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분기배당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6월이었죠. 6월 28일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었고 다음날에 배당락이 나왔는데요. 6월 29일에 배당락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2주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배당락을 회복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기 배당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여기 현대차처럼 우선주도 하나씩 다 계산한다면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그냥 이런 종목들은 묶어서 하나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는 23년 배당금은 전년도 배당금 또는 제가 올해 배당금을 예상을 해본 것인데요. 제가 예상을 해본 배당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9.8% 예상이 되고요. 6% 이상 엔트리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예상이 되는데 올해 배당 수익률은 6.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배당 기준일이었던 6월 28일 주가하고 오늘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화면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아직 배당락을 회복한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현대차 EUV 2주 전 주가 대비 1%만 하락한 상황이니까요. 거의 배당락을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분기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현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은행도 이제 분기 배당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중은행 4인방이 모두 분기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4인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구독자분들 다 아실 텐데 SK텔레콤입니다. 여기 보시면 SK텔레콤도 2주 만에 주가가 4%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아픈 상태인데 이 종목도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차가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 실적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엄청났는데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난 1분기에도 국내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왔던 회사였는데요. 2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니까요. 배당주는 다른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짧은 시간에 배당락을 거의 회복시켜준 원동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차를 배당주로 투자하려면 우선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가는 보통주보다 낮고 배당금은 보통주보다 더 많이 주거든요. 우선주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100원 더 주고요. 나머지 우선주는 50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100원을 더 주는 이 우선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현대차 배당금은 2,000원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년에 3,100원, 21년에는 5,100원, 그리고 전년도는 7,100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는 분기 배당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번 6월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올해 연간 배당금도 2,000원이 늘어난 9,100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1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본 배당금 9,100원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2%가 되는데요.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올해 초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사주도 소각을 하고 배당도 분기 배당으로 바꾸면서 수익의 일정 규모를 꾸준하게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발표와 함께 올해 현대차 실적이 아주 좋다 보니까 결국 시너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했는데요. 올해 1월 주가가 7만 4천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50% 정도 상승해서 1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은 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현대차가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 배당주 중에서는 가장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은행주들 조금 보겠습니다. 은행주들 최근에 세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실적이 피크를 찍고 향후에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피크아웃에 빠진다는 전망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 금리가 인하되면 순이자 마진폭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피크아웃 전망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이슈가 있죠.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결국 나서서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진화를 했고 현재는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부동산 PF 대출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대출 문제가 결국 시중은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은행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관치금융입니다. 관치금융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이걸 깨보겠다 이런 언급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실효성은 모르겠지만 정부가 계속 견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악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중은행들은 배당락이 조금 크게 나왔는데요. KB금융이 그래도 마이너스 2% 정도로 주가가 조금 적게 하락한 편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4%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는 1350원, 하나금융지주는 1750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2분기에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당금의 2~3배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인 면들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은행들 주주 환원 정책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올해 4개 금융지주 모두 자사주를 매입했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약 2,800억 원 정도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조만간 1,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리금융지주도 1,000억 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눈치는 조금 보겠지만 주주 환원 정책은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입니다. 앞서 피크아웃으로 향후 실적은 부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권사들 컨센 기준으로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KB금융은 올해 6천억 원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약 1,6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 전망됩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172억 원이 줄어들고 우리금융지주는 약 8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크아웃 하지만 적어도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은행들 배당 성향은 아직도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은행마다 편차가 조금 있긴 한데 20% 중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은행들은 배당 성향을 4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도 배당 성향을 조금 더 높여서 30% 정도까지만 끌어올려주면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빠져도 배당금은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또 정부에서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간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서 자사주 소각과 함께 배당 성향도 조금씩 높여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KB금융은 전년도 배당금이 2,950원이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은 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전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7%, 9.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한지주는 올해 1분기 배당금을 공시를 하면서 525원씩 균등하게 배당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배당금은 2,100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3%로 예상됩니다. 네 종목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만 차트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초에 은행주들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고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원위치 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경우에는 상반기 동안 주가가 28% 하락했고 작년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비해서는 9% 정도 상승한 주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전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악재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SK텔레콤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을 포함해서 국내 통신 3사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관치 통신 문제인데요. 정부가 통신비가 비싸다, 그리고 투자도 늘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통신 3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거래소 들어가 보니까 한 달 동안에 492만 주를 매도를 했고 금액으로는 2292억 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계속 매도를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의 스탠스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였는데요. 약 5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작년에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었었는데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편출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지분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엄청나게 팔아서 지분율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다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편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언제 다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외국인 매도가 MSCI 편입 가능성도 조금씩 높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계속 통신비를 내리라고 하니까 SK텔레콤 앞으로 실적이 부진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또 주구장창 팔아주면서 배당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배당 기준일 주가는 47,600원 정도였는데요. 오늘 주가가 45,900원이니까 1,750원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이 정도 차이인 것이고요. 저번 주 기준으로 보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4,000원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21년도에 SK스퀘어와 인적 분할로 회사가 쪼개졌습니다. 스퀘어가 SK하이닉스 지분을 가져가면서 22년도는 연결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배당금은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80% 정도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당 성향이 너무 높으니까 SK텔레콤은 현재처럼 앞으로 배당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SK그룹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가 SK텔레콤입니다.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실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배당금을 축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SK텔레콤 실적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향후 배당컷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올해도 분기당 830원씩 고정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연간 배당금은 3,320원이 되고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2%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 여름에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올해 봄에 주가가 반등해서 5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기도 했다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이 완전히 역배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천천히 조금씩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이니까 3분기에도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주가가 위치하길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